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 아세안 협력과에서 전문가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했고요. 아세안 산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랩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세안을 알리기 위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또 아세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아세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세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세안은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이유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피디님? 이유는 아시죠? 저한테 질문 뭐 나는 게 뭐예요 대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유럽연합. 근데 이거는 동남아 10개국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국가처럼 연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렇게 10개국이 모인 게 아세안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인데 이 앞에를 이제 따가지고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 들어보셨죠? 뉴스 보세요? 정상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No, God! 대통령. 대통령끼리 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외교부 아세안 협력과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상회 같은 걸 좀 매년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제가 2013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뵙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본 이제 고위급 이제 인사 중에 한 분이셨죠. 이게 2014년에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 같이 가게 되면서 이제 봤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직원들 격려 악수까지 해주셨습니다. 거기 있던 분들 다요? 인턴들을 뭐 한 10명 정도 뽑아서 악수하겠다. 그런데 제가 또 워낙 동안이니까 이제 인턴인 척 쓱 끼어들었죠. 왜요? 정말 아니에요? 연세보다 어려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안쓰라니 내가 지금 26인데 그때는 뭐 20살이었으니까 인턴이지 뭐. 그때 뭐 내가 또 7살 연하 남친도 있었고 워낙 동안이요. 7살이요. 넘어가. 뭐 왜 연세를 아시려고 해. 네, 그럼 현 대통령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모르셨던 작년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만났죠. 한 메콩 정상회라는 것도 제1차로 개최되었어요. 메콩이라는 게 아세안 10개국 중에 메콩강을 공유하는 이제 5개국이거든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게 아세안 10개국 문화유산을 이렇게 VR로 만들어서 체험하는 거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VR 기기를 설치해놓고 그냥 그런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막 태국 정상이 들어오시자마자 기계를 보고 자기가 써보면 되냐고 그리고 막 다른 분들 자기 써보고 싶다 고객님 써보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다 씌워드렸어요. 정말 정신없이 우리 정상 내 분들도 막 정신없이 막 같이 막 씌워주시면서 설명해보고 다운 막 이러면서 손 진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씌워드리고 정상들을 정말 가까이서 봤죠. 정말 기계를 씌워줬어야 했으니까. 사진 있습니까? 뭐 기계를 씌워주는 장면의 사진은 없죠. 그러면 그때 메콩 그 5개국 정상도 다 본 거예요? 네, 그때 캄보디아 훈센 총리께서 갑자기 못 오셔가지고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봤었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님도 봤었고 또 기억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와 정말 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분도 가까이 본 거예요, 그럼? 네, 진짜 운이 좋았죠. 그것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 온 건데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갔는데 저 멀리서 오바마 대통령 그 병원에 둘러싸여가지고 오는데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경화보다도 크셔가지고 얼굴 하나 차이가 나서 다 봤어요. 얼굴 다 봤어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심장 멎었죠 진짜. 산에 빠졌는데 일하다가 그치. 잘 모르겠지만
사진 있어요 그때도? 그냥 넋이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사진은 없네요. 셀카라도 찍었어야 됐나? 어때요? 지금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인데 네. 어떠세요? 아니 근데 뭔가 아세안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5번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게 27살이니까 자, 네. 26살이니까 아까 6살이라고 그랬는데 아, 자, 26살의 패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아세안의 김수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제 영혼을 갈아넣은 제 책이 아세안 창설 기념에 맞춰서 8월 8일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박수. 아세안의 이름 너무 외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지은 거 아니에요? 잘 지은 거 우리가 먹어야지. 아무튼 제 저서인 아세안 내 출판 기념회를 8월 21일 종로 카치학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2단계 되고 뭐 이러면서 취소를 했죠.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3, 40년 정도 초대하는 거여가지고 막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는데 외교부 관계자분들 오시고 기자분들 오시고 이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소름. 외교부에서 다음 날인가 2명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취소하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진짜 오신 분들에게 뭐 정말 큰 신뢰와 아직 우려를 안겨드릴 뻔 해가지고 정말 취소하길 잘했죠. 신뢰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약간 촉이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삶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 당연하죠. 이게 제가 이제 취소되었다고 이제 막 이제 연락을 다 드렸는데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 지인이랑 뭐 가족 지인분들이 막 다 사주시고 이러고 뭐 출판사에서도 엄청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일세 완판했습니다. 이 정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아니 안돼. 이제 뭐 발간 2주 만에 2세를 찍었다. 엄청 홍보해놓고 지금 2세를 지금 찍었는데 이게 안 나가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실 교보문고 정치 사회 부분 50위까지 올렸어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뭐 한 60 남은 거예요. 20까지 가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책 소개해주세요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제가 있어요. 외교부 아싸. 아웃사이드로 들어가서 아싸. 아세안 사랑된 이야기예요. 근데 외교부에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사이더는 외무고시, 그러니까 지금은 국립외교원인데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온 5급 공채로 들어온 이제 외교관들, 그 중에서도 국립, 동부가, 국회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인사이더로 이제 칭하거든요. 근데 저는 민간 전문가는 잘했고, 그리고 또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로 칭해지는 아세안 협력과에서는 7년을 했으니까 이제 아웃사이더로 칭을 했죠. 오늘 왕따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어딜 가도 제가 왕따예요. 외국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해서 뭐 아웃사이더 같은 자리지만 인사이더처럼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면서 가장 이제 먼저 결심을 한 것이 외교부 그리고 아세안에 대한 편견을 좀 깨줘야겠다. 그리고 아세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표지도 딱딱한 그런 외교 서적이 아니라 이렇게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너무 이쁘잖아요. 대답 좀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정말 너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 잡힌 사이즈로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안에 레이스도 빨간색으로 누구예요? 동일인 소름 사진이랑 그림 같은 거 되게 많이 넣어놔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게 했어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아세안 그리고 뭐 한 아세안 관계 발전 이런 것들을 담았고 2부에는
외교부 아세안 업무,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한 아세안 협력기구 관련해서 썼고, 3부에는 이제 아세안의 매력이 뭔지, 어떤 거를 이제 지켜줬으면 좋겠는지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그런 정리를 하였습니다. 추천사 3분이나 써주셨네요, 이거. 가수 전지훈 씨는 뭐 들어있나요? 너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눈이 초롱초롱했어. 이 세 분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지훈 씨를 딱 찍으셨는데 사실 세 분을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서정희 대사님께서 길게 써주셨어요. 원래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국장님으로 모신 분이고 그 이후에는 아세안 대사도 하시고 작년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이 준비계 간담도 하시고 외교부 내에서 아세안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산영상위원회 배주영 본부장님은 가장 오래 사업을 같이 했고, 그리고 뭐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준 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걸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집도 되게 가깝고 성격도 되게 좋고 잘 맞아가지고 네,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에 뭐 사진도 있고 추천사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아세안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대학생, 그리고 현재 아세안에서 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뭐 기업인들도 좋고, 그리고 아세안에 관심 있는 일반인,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저와 같은 아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 읽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세안의 김시윤입니다. PD님, 제가 외교부에서 근무한 건 알고 계셨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던 건 알고 있어요? 담당 외교관 아니에요? 아니, 물론 외교부에서는 외교관이 주를 이루긴 하죠. 근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었고 민간인 신분으로 아세안 협력과에서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은 1990년도부터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아세안 사무국이라는 국제기구로 보내지는 국제기구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한 아세안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0만 불이었는데 이제는 1,400만 불까지 됐어요. 이게 140억이 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13년도에는 500만 불이었는데 거의 3배가 뛴 거죠. 제 사주에 또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또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저에겐 또 특별한 것이 있죠. 바로 외교부에서 달러를 받고 근무했다는 사실. 4달러. 이게 최선인가 봐요. 물론 해외 공간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은 달러를 받고 일할 수도 있지만 외교부 본부에서 달러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은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전문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연히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난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내가 원하는 자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3년도 다시 이제 공고가 났을 때 이제 그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국제개발협력인데 그 국제개발협력 전공자로서 그 당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알고 계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엄청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준비할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PD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또 공무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유분방 하시죠. 자유분방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외교부에서 이제 외교관이 아닌 이런 자리에 근무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전공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개발협력국 3개과가 적합한데 거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서 파견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또 전문가를 뽑기도 해가지고 이런 연구원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제공해주는 수원국을 관리하는 과, 예를 들어 아프리카과, 중남미 협력과, 아세안 협력과 같은 곳에 자리가 나곤 했어요. 다른 자리와 달리 외교부 직원 형태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파견 나온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담당하는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과도 같아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뭐 제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에서 또 근무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갑자기? 뭐 사실 국제기구 기준으로 봤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근데 뭐 월급 외에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환율에 따라 편차도 좀 심하고 뭐 전문가 공고가 나면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요? 제가 근무하면서 이제 한 아세안 협력기금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자카르타의 한 아세안 협력사업 팀이라는 거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는 1명이고 그 자카르타 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는 또 2명 있고 또 아세안 국적의 직원이 한 2-3명 정도 또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한 아세안 협력기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누가 퇴사를 해야지만 이제 자리가 나는 거예요. 보통 한 2-3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저는 하도 오래 일을 해가지고 이 제 자리를 노리다가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자카르타에서 한번 근무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긴장하세요. 아무튼 이런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면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다는 점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안넷 김시윤입니다. 피디님, 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전 봤습니다. 심지어 고위급 인사를 봤습니다. 동영상 촬영까지 했답니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제가 외교부 아세안 협력과에서 일을 할 때 2017년도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 책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 홍보다. 어? 책 홍보다. 노노노노노노 이거 정말 아이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거기에 이제 아세안을 중심으로 두고 아세안 관련 회의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뭐 EAS가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라고 이제 아세안 리저널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얘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랑 북한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정말 멍한 표정으로 계시네요. 그 회의에 가면 북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이게 외교장관 회의 자체가 이제 1년에 한 번 아세안 의장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때 뭐 북한 뭐 외무상이 참석을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게 ARF라는 것이 외교장관 회의까지만 있어가지고 남한, 북한 정상이 만나는 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ARF 자체에서 뭐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작년에 4월에서 뭐 ARF 관련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 뭐 북한이 왔으면 뭐 난리가 났었겠죠? 뭐 그런 경우처럼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웬만하면은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참석을 하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았지만 보통 8월 초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때 뭐 유심히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북한 외무상이랑 우리나라 외교장관이랑 뭐 스쳐 지나갔다, 얘기를 했다, 북한 외무상이 뭐 왕따를 당했다, 만천장에서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왕따 뭐예요? 북한이 도발을 막 심하게 할 때에는 아무도 북한 옆에 앉기 싫어가지고 자리를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자들이 기사를 자극적으로 뽑는 거죠. 그리고 뭐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파벳 순으로 앉기 때문에 누가 어디 앉는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만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으로 앉을 수도 있고 뭐 스퀘어로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로 쭉 앉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의장국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판까지 누가 어디에 앉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그 만찬 자석을 파악하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공무원을 엄청 괴롭혀가지고 뭐 우리는 어디 아니냐, 북한은 어디 아니냐 정말 엄청 괴롭혔었죠. 기자들도 만찬장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보통은 기자들이 만찬장이나 뭐 회의장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만찬장 안에서 찍힌 사진은 보통 외교부 직원이 이제 들어가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장관 옆에 또 근접할 수 있는 직원은 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잘 포착하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도 관심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정말. 그래가지고 뭐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이제 한 외교부 출입 기자가 이제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가지고 끌려나가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교부 직원들도 아무래도 기자들에게 또 많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막 중국 사람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괜히 사진 찍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아무쪼록 뭐 되게 흥미로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 동영상 촬영은 뭐예요? 제가 2017년도에 ARF 회의장 앞에서 이제 대기함을 찍은 건데요. 보통 이제 ARF 그 회의장 안에는 장관님 플러스 뭐 한 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실무 직원들은 앞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눌렀죠. 근데 그때 북한 공무원도 밖에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일본인 척 중국인 척 해도 다 알잖아요. 제가 막 서로 떨면서 그냥 옆에 직원이랑 얘기하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찍었죠. 뭐 어떻게 찍혔는지 몰랐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엄청 잘 찍혔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뭔가 뭐 북한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ARF가 매우 중요한 회의라는 거,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 그리고 이 회의 결과 문서가 이 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랩 김시은입니다. 지금 이 여행 가방 보이십니다. 제가 해외를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이 지금 부산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떠나는 이유는 지금 작년 11월 27, 8일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그 1주년을 기념해서 한번 부산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정상회의 뭐 개최되었던 장소도 가보고 뭐 아세안 문화원도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핑계고 제 부모님 부산에 살고 계세요. 그 11월 20일, 오늘 11월 20일인데 ODA와 문화라는 주제로 또 포럼이 개최가 돼가지고 그거 제가 또 관심 분야라서 또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제가 작년에 특별정상회의 때 입었던 옷인데 그냥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짐 탐슨 스카프 이거 같이 해가지고 하고, 이 와인 제가 출판 기념회 때 쓰려고 했는데 아직 한 병 남아가지고 가져가서, 그리고 화장품도 챙기고, 더 챙길 게 뭐 있나? 충전기. 9시도 아직 안 됐어.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id, do you really want me? Cause insecurity haunts me. I just wanna know. 동남아에 와 있는 듯한 저 건물, 저게 바로 아세안 문화원입니다. That you can't show that you love me. But sometimes I just need some space. 4층 건물이고 안에도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문화원은 정말 저에게도 베이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가 보시죠. 원래는 1층으로 입장하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휴관이 되어서 이렇게 지하 1층에
기획 전시실로 가볼게요. 상설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세아 왕봉 한양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설 정유실에서 이렇게 한 아세안실로 이어지는데요.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한 메콩 정상의 한양 만찬을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한양 만찬 여기 2층에는 세미나실도 있어서 이렇게 문화 강좌 같은 것도 배치되고 언어 강좌도 있습니다.
All I ever really needed was my crew around. And sweatpants, no 금요일, t-shirt. 토요일에 Basic kids, 개최되는 but we always had a 아세안 요리 found my ride. 강좌를 하는 But 동호회. it wasn't in a woman. Love might get lost, but then it's found again. And friends might be friends into the very end. But I've seen them come and I've seen them go a million times before. 여기는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메인 행사 장소였던 백스코입니다. 제가 그 문화와 개발 협력 관련 포럼을 듣고 나왔더니 저녁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여기 막 탱크랑 뭐 경찰차랑 뭐 사람들이랑 아주 시끌벅적 난리였었는데 엄청 고요하네요. 지스타라는 저 행사도 엄청 큰 행사인데 매년 개최되는, 근데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일부 행사만 여기 백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 백스코는 그러니까 이집에서 넣어주고 해변 보러 갑시다. 여기는 힐튼 맨 꼭대기에 있는 야외, 뭐라고 해야 되지? 온천? 저희가 1월 1일이면 여기에 와서 해돋이를 봅니다. 여기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에이펙, 아니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ll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and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be. 그 출입하기 위한 비표. 아니네? 2014년도다. 우와. 오, 이거 2014년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소름 돋는 걸 깨달았어. 이거 키를 반납을 안 했었네. 조선호텔. 죄송합니다. 작년 비표고, 이게 아마 백스코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각 행사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메콩 정상회의 만찬을 이제 아세안 문화원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비표가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쫓겨날 뻔했는데, 그때 서정인 대사님, 아니 그때는 준비객 단장님이셨죠? 단장님께서 주셔가지고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 시나리오까지 다 있네.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산의 김시은입니다. 외교부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들여다보면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쓸 일은 없겠지만 여행 다니고 하실 때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외교부 공관 용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외교부의 외무고시, 현재는 국립외교원 또는 외무영사직으로 들어오면은 외교부 본부나 공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외교부 본부라고 하면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사이에 위치한 게 외교부 본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재에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양재에 있는 거는 국민외교타운입니다. 그 안에 위치한 국립외교원은 예비 합격한 외교관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공관 나가기 전에 그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외교 관련 연구나 또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여권과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 또 외교관들이 결혼식을 양재 그 국립외교타운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서 양재에 있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사관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뭐 대사관들 그런 거가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뭐 대사관들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 즉 뭐 일본 대사관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한 일본 대사관 이렇게 부르고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라고 하면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이렇게 불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외국 비자를 받을 때 외교부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비자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지 외교부 동남아 이과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문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비자 받는 거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것도 그 대사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의를 하고 청탁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에 맞게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관, 대사관점 한 끗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같은데 제가 너무 무식하다고 느낀 게 예전에 제가 입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자들을 데리고 아세안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출장을 가게 되면은 대사님들이 이제 기자들을 데리고 그 나라에 대해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질문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한 나라 대사님이 일정이 안 맞아서 식사 타임을 못 가졌는데 갑자기 시간이 나서 티타임을 갖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실수로 대사관자에서 티타임을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진짜? 대사관? 대사관점? 이러면서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놀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네, 대사관이더라고요. 대사관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그 회사이고 대사관저는 대사님의 집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대사관저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좋고 일반인들이 가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저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다니까 기자들이 너무 신났던 거죠. 정말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저를 정말 한탄하면서 그랬었지만 그것도 잠시 어쨌든 공지를 해야 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대사관이랍니다 라고 이제 정정을 했죠. 총영사관, 대표부 그럼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대사관이 아니라 총영사관이라든지 대표부 이런 것도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총영사관이 있고 또 대표부란 게 또 있습니다. 대사관은 그 나라 수도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외국민이나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도 하고요. 영사관은 수도가 아닌 곳에 위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살거나 많이 방문을 하거나 수요가 있다고 할 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관할 범위는 영사 관할 구역 내입니다. 주로 영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대사관은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총 영사관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 미얀마의 경우에는 수도가 네피도인데 대사관은 이제 양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대표부가 있다고 했죠. 대표부라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 같은 것을 상대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뉴욕에는 UN 본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 대표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아세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아세안 사무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가 이제 자카르타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상대하는 우리 아세안 대표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상대하는 우리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 두 개가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분관, 출장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들은 제외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 설치가 됩니다. 업무를 약간 분업을 하는 거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가 되게 번화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 분관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베를린에 우리 대사관이 있고 본에는 분관이 있습니다. 출장소의 경우에는 거리를 감안해서 미국 알래스카에 앵커리지 출장소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은 정말 조그만 일을 보기 위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행할 때 이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공간에 연락을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늦은 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연락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셨다면은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켜면 이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연락을 해라. 그리고 통역은 제공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이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할 공간이 어딘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권 사본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쓰일 수 있을 만한 그 해외 공간에 대한 용어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코로나가 빨리 풀려가지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게 1순위, 그리고 나간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한 여행을 하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의 김시은입니다. 피디님, 브루나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1회차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세안 10개국 중 하나잖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브루나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한 10명 중 9명의 친구는 그게 어딘지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고백을 하자면 이제 아세안은 알파벳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를 못했어요. 항공편이 있어요? 물론 브루나이 항공이라는 항공편도 있고요. 코로나로 잠시 막혀있긴 하지만 직항으로 5시간이면 브루나이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엄청 부자 국가예요. 들으면 들으실수록 아마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브루나이 공식 국명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이고요. 수도는 반다르 스리 부가완입니다. 면적은 한 5,765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의 절반 정도 되고요. 인구는 44만 명 정도로 엄청 작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작은 국가가 부자인데요. 부자인 이유는 바로 오일머니, 즉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 달러이고요. 4만 달러를 훌쩍 넘는 때도 있었어요. 1인당 GDP를 따지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데 국가 자체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 복지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제가 우연히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브루나이 하산할 볼키아 국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제가 딴 세상에 사는 재벌들의 괴짜침이라는 것인데요. 이 볼키아 국왕이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왕의 취미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국민복지입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해가지고 의료비 단돈 900원만 받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럼 유학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핫한 게 뭔지 아세요? 국왕이 세뱃돈 주는 거 보셨어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기로는 이제 1인당 100만 원을 세뱃돈으로 준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1인당 GDP가 4만을 넘을 때 이야기고 현재는 하나로 5,000원 정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왕이 또 핫한 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전용기를 직접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주위에서 저한테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또 국왕의 취미라고 합니다. 브루나이는 관광국가는 아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동남아는 좀 다른 느낌이고 유럽의 교회와 이제 동남아를 살짝 섞은 느낌인데 그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 너무 동남아스러운 그런 여행에 지쳤다면 색다른 여행을 또 즐겨보고 싶다면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브루나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브루나이 자체가 워낙 작고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그리고 깜뽕 아예르라고 해가지고 동방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그런 수상 가옥 마을이 있습니다. 고급 호텔이 뭐 관광지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두바이의 뭐 부르즈 알 아랍 그 7성급 호텔이 유명하듯이 브루나이에는 엠파이어 호텔이 유명합니다. 출장비를 훌쩍 넘어가지고 저 숙박은 못하고 이제 한번 쑥 들어봤는데 와 정말 파라다이스. 이 외에 울루템브론 국립공원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교외에 있어요. 여긴 정말 추천.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전체 국토의 한 85%가 산림지역인데요. 정말 생태 감각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바나나 보트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정글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럼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산도 올라가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브루나이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여가지고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맥주가 유명한데 이 브루나이는 노 비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맥주, 뭐 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비이슬람 국교라면 이제 한 사람당 2병까지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국할 때 신고하시고 방에서 이제 몰래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오에는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모두 문을 닫아요. 그래서 레스토랑도 문을 닫으니까 꼭 먹을 거 챙겨두셔야 됩니다.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만 들으면 외국인이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브루나이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뭐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술을 못 마시는 것 제외하고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브루나이는 저도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국가인데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넷 김시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첫 번째,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이다. 아닙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이고요. 한국은 이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세안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아세안과 1대1 정상급 회의가 있는 국가는 아세안까지 대화 상대국 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대화를 할 수 있다, 협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뭐 친구가 돼야지만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죠. 우리는 1989년도에 대화 상대국 지위를 획득을 하였고 그리고 2019년에 30주년을 기념해서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가 같다.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 씨와 그 친구분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뭐 같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헉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아세안 레스토랑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레스토랑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인도 레스토랑인 거예요. 구독자분까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다니 헉했습니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이고 인도는 영어로 인디아니까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발리는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속해져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발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가는 휴양지인 세부 보라카이는 필리핀, 그리고 푸켓 파타야는 태국, 그리고 다낭, 나트랑은 베트남에 속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아세안은 영어가 다 통한다. 아닙니다. 물론 아세안 회의에서 공식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영어로 다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그 10개국 중에서 영어를 쓰는 국가는 싱가포르, 필리핀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영어를 잘 사용을 합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 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아세안은 불교 국가이다. 꽃보다 청춘에서 이제 라오스에 가서 탁발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캄보디아, 태국 같은 곳이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 하면은 다 불교 국가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렇게 4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이들과 비슷한 베트남도 불교 국가가 아닌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과거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종교의 그 위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5%가 넘는 2억 2천만 명이 이슬람교인 최대의 무슬림 국가예요. 그리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카톨릭 국가고요. 싱가포르는 다민족이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합니다. 다섯 번째, 아세안은 저개발 국가로 우리가 도움만 주고 있다. 아닙니다.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에서도 개발 격차가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ODA, 즉 원조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작정 퍼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세안 한 개국이 작을 수 있지만 10개국이 모이면은 하나의 정말 강력한 선진국처럼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도 아세안에 러브콜을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에 아세안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세안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은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10개국이 모이고 나니까 정말 경제적인 지위도 너무 높고,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의 3분의 1 정도가 그 남중국해를 통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세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뭐 아세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 안녕하세요. 아세안랩 김시은입니다. 요즘 미얀마가 핫한데요. 첫 번째로는 2월 1일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집권당 고위급 인사들이 이 군부에 의해서 구금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모신 이분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는 왜 미얀마 사랑에 빠졌을까? 허은희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의 인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라는 책은 한 20대 청년이 그 저죠. 해외봉사단으로 미얀마에서 1년 반 동안 파견 생활을 하면서 연구자이자 NGO 활동가 그리고 여행자로서의 삶과 시각을 담은 에세이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고 하니까 이 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쇄를 찍었습니다. 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내도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자랑을 다 하시네요. 네, 그럼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미얀마라는 나라는요, 한마디로 이제 서남아시아와의 경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고요.
영토 크기는 남한 면적의 6.7배 이상이나 되고 한때는 한국에 쌀도 수출을 했을 정도로 잘 나가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안에 민족이 135개나 돼요. 그래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88%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어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 그러면 미얀마에 어쩌다가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미얀마는요, 제가 이제 1년 이상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나면서 미얀마에 이제 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곳에서 현지어를 배워가지고 현지 주민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또 이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 현지의 그 오지 여행을 혼자 다니면서 점점 이 나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 매력 3가지만 딱 꼽는다면? 매력 3가지요? 첫 번째는 한 나라 안에 민족이 정말 다양하고 지리 환경이 다양해서 여행할 곳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로는 미얀마의 한류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미얀마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도 금방 적응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에겐 최고인 장소입니다. 또 뭐 나중에 음식 얘기도 할 거긴 네.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미얀마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미얀마가 작년 2020년 11월에 세 번째 민주주의 총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15년에 압승을 거두었던 NLD 정당이 엄청난 압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군부가 엄청나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하자 했는데, 이제 현 정부가 이거를 거부하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동안 이제 나라를 사령관이 통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첫날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제대로 선거를 했다, 화가 나서 지금 시민 불복종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울 일은요, 일단 현재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뭐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모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기금을 또 운영 중이에요. 그런 기금에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단편 영화에도 또 출연을 하셨던데 막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던데. 미얀마어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찍게 됐는데 한 6분 정도 분량이고요. 이제 미얀마에 출장 온 한국 여자가 이제 미얀마 남자랑 이렇게 살짝 정이 통하는 꽃을 매개로 꼭 한번 보세요. 미얀마 그럼 남자 괜찮나요? 좀 외모적으로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가장 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인터넷상에서 파인타곤이라는 그 모델이 봤어요? 네. 진짜 잘생겼어. 그분이 이제 그런 몸이나 얼굴은 되게 약간 미얀마의 김수영 같아요. 잘생겼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잘생기고 좀 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제 모델로 많이 발탁이 돼요. 네. 네, 저는 솔직히 한국 모델보다 미얀마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팬이에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 덧니까지 귀여워요. 네. 미얀마 쌀국수는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 쌀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한국에 꼭 미얀마 쌀국수 가게를 언젠간 차리고 싶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좀 태국이나 베트남 국수는 이제 국물이 그냥 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우려내잖아요. 근데 미얀마 쌀국수는 진짜 국물이 다양한데,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힌가는 그 메기를 국물로 우려내가지고 만든 국수인데 진짜 한국의 추어탕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북부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샨국수는 이제 닭고기 토핑을 또 올라가고 또 국물이 진짜 담백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수고, 또 옥노카옥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옥노가 코코넛이란 뜻이에요. 코코넛 밀크에 닭고기 육수를 넣어가지고 만든 국수인데 그게 또 엄청 구수하고 맛있어요. 또 그리고 국수 위에 다양한 튀김 토핑들이 올라가는데 진짜 언제나 맛볼 수 있어요. 맛있고 또 저렴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맛을 볼 수가 있나요? 아, 네. 그 인천 부평역 근처에 가면 미얀마 타운이 있어요. 그 미얀마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진짜 현지 그대로의 맛을 지금 말씀하신 느낄 수 그 있습니다. 쌀국수들을 다 네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비싸죠, 현지보다. 오. 하지만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미얀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미얀마 맥주. 어머, 이 귀한 것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꼭 맛보셔야 돼요. 미얀마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데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맥주 회사예요. 이게 되게 맛이 진하고 라거 맥주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또 미얀마 뭐 맥주만 유명해요? 뭐 다른 술이나 뭐 이 미얀마 맥주 말고 뭐 다른 맥주 일단 유명한 게 있어요? 맥주도 미얀마 비어뿐만 아니라 뭐 만달레이 비어, 다궁 비어 등 다양하고 또 맛도 좀 다양해요.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는 포도도 많이 나가지고 포도주도 되게 저렴하고 아, 진짜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샨주에서 많이 나와요, 북부. 미얀마 사람들 술을 좀 좋아해요? 많이 미얀마 마시는 분들이요? 분들이요? 아직까지는 좀 남자분들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양곤 같은 도시에 가면은 이제 여자 대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층들도 그런 클럽이나 바 같은 데서 아주 신나게 놀면서 많이 먹습니다. 아직 여자들이 술을 막 많이 안 마시는 그런 문화가 네, 있어요? 서울에도 좀 불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어머. 시골에선 좀 그런 게 어머. 있는데 도시에 가면 이제 한국이랑 똑같아요. 난리 났어? 잘 놉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군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불매 네. 운동 하는데 혹시 얘는 아니겠죠? 얘 맞아요? 당분간 드시지 마시세요. 이게 아, 진짜? 또 군부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맥주고요. 다른 맥주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담배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사, 통신사 잠시 맥주는 잊어주세요. 아쉽지만 안녕. 네, 정말 미얀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알려주셨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지겹도록 미얀마에 계속 보실 거거든요. 다음 주 놓치지 네. 마세요. 노래 부르는 것도 볼 수 있어. 그쵸? 코리안 걸 러빙 미얀마 송스.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의 김시은입니다. 네,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 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 허은희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은 또 미얀마 음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가 봐요. 미얀마 노래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평도 남겨주시고. 뭐 미얀마 음악 얘기하기 전에 미얀마에서 K-팝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K-팝 인기가 엄청난데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아요. 가요 문화가 시각적이지 않고 이제 혼자 활동하는 가수가 많거나 그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아가지고 인디 같은 네. 인디 가수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 아이돌 가수 노래들이 시각적으로 되게 멋있고 또 가사가 되게 임팩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미얀마 친구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도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여자분들 되게 한국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진짜로? 많고 미얀마 남자분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하고 한국 여자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인기 많으셨겠네요. 조금 있었어요. 오, 약간 동남아풍으로 생겨가지고 한국 오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 오기 싫었던 거 아니야? 거기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기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또 미얀마 음악까지 또 소화를 하시니 네. 인기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또 뭐 BBC에도 뭐 나오시고 완전 인싸시던데. 제가 2018년부터 이제 미얀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미얀마에서 이렇게 되게 즐겨 들었던 가요들을 좀 직접 배워서 불러보고 싶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코리안 걸 러빙 미얀마 송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2018년부터 운영하니까 지금까지 팔로워 수가 한 7만 명 넘었어요. 꾸준히 올린 덕분에 이제 BBC 미얀마 지부에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찍으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대박. 한번 그냥 짧게 한복 입고
인터뷰를 찍어봤습니다. 그 영상 좀 써주세요. 네, 미얀마어로만 찍었어요. 또. 오, 알아들을 순 없네요, 우리가. 네, 느낌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구독자 수가 뭐 7만 명 되는 겁니까? 아세안 랩이요? 응. 아, 될 수 있어요? 네. 한 2년만 투자해보세요. 네, 뭐 아까 미얀마 음악이 좀 이제 서정적인 인디 같은 그런 음악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다 그런 스타일인지 또 뭐 유명한 가수가 뭐 있는지 좀 몇 명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 미얀마의 약간 그 이효리 같은 그 인디가 그거라고 정말 할 수도 있고. 네, 댄스, 그분은 미니킨저라고 제가 처음 알게 된 가수인데 이제 뭐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또 그분이 의대 출신이에요. 미쳤다. 애기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봉사활동으로. 아, 그것도 하면서 가수도 한다고요? 그 시민 불복종 사태 때문에 지금 의료 환경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의료봉사까지 하고 있는 아주 너무 개념도 마음이 있는 착한 언니고요. 언니고요. 그 언니 나한테는 언니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남자 가수는 표피송이라고 아주 한국의 그 성시경 같은 분이에요. 오. 목소리가 아주 발라드 간드러져요. 아주. 음. 그분이랑 또 듀엣을 많이 하는 주얼이라는 보석을 의미하는 그 싱어송라이터 여가수도 여자? 진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민 운동을 이제 응원하는 노래를 만든 그 쿠피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약간 윤도현 밴드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럼 미얀마 연예인들도 지금 막 반대하면서 시위를 동참을 다 거의 하고 있는 네. 상황인 지금 거네요. 거의 모든 오. 연예인들이나 셀럽, 뭐 인플루언서들이 음. 지금 거리로 다 나가서 사진 찍고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있으면 되게 유명 인사들을 만나는 게 되게 쉬워요. 아, 진짜 지나가다가 가수들 저 몇 번 봤어요. 진짜? 네, 말도 걸고. 와, 되게 신기하다. 그 작업도 사람들도 작업 걸었어? 성공. 실패. 근데 그 미얀마 노래를 뭐 선생님이 있었어요? 혼자 그냥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얀마 노래 가요집을 음. 만들었어요. 가사집을. 아, 이거 직접 만든 네.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 이제 미얀마에 있는 선생님이 직접 와. 번역을 해줘서 어.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발음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다 적어가지고 대박이다. 따라 부르면서 지금 총 한 31곡 정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가사들이 제가 또 작사가잖아요. 안 들어오셨어요? 제 음원? 또 한 감성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네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혼자 몰래 울면서 널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대. 빨리 한번. 渐渐가가 쇼네 용지다 내 마술로 like 바네 난데 아니 미아바세 마수킨 난데 피파세 제나인 디샤 나 진제 예 하베 제외할래 이 정도? 근데 약간 되게 뭐 가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딱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그 운동 관련된 음. 노래도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윤도현 같은 그 오. 쿠피라는 가수가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시위에 밤마다 이렇게 쇠 냄비를 이렇게 두드리는 운동이 있는데 그거를 응원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되게 활발한데 그건 되게 이런. 갑자기 나 맥주 마시게 부르는 줄 알았잖아. 네, 얘기하세요. 시작. 나 맥주 들어야 돼? 뽕야고띠 루두 아찌찌 이 정도? 끝이에요? 기다려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왜 미얀마의 사랑에 빠졌을까? 허은희 작가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 홍보 좀 해주시죠. 네. 그 미얀마가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떠오르는 나라고 많이 관심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또 어떤 문화와 또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 책에 모두 다 담겨 있으니까 읽고 함께 이제 미얀마에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얀마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또 무궁무진해요. 네. 또 여행 얘기도 해야 되지 뭐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계속 네. 지켜봐 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의 김시은입니다. 제가 12화차 유튜브에서 인도네시아 다르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인도 하면은 뭐 타지말, 인도 커리 이렇게 떠오르는 게 딱 있는데 인도네시아 하면은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하면은 뭘 떠올려야 되는지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공식 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고요.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떠올려야 하느냐? 신혼여행 하면은 어딥니까? 네, 바로 신혼여행의 메카 발리 아닙니까? 발리가 바로 인도네시아 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예요. 그래서 17,5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이 많다 보니까 발리 외에도 되게 이쁜 휴양지들이 많대요. 사실 저는 막 휴양지를 가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 발리 하면 인도네시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냐? 와, 인도네시아는 정말 큰 국가예요.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면적은 19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9배고요. 그리고 인구는 약 2억 6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가지고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데요. 그래서 인구의 85% 이상이 무슬림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큰 국가, 그리고 인구도 많은 이 인도네시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음식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전문 음식점은 잘 없는데 동남아시아 전문 음식점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꼭 있는 메뉴가 있어요. 뭐겠어요? 나시고랭, 미고랭입니다. 나시는 밥, 고랭은 볶다라는 의미라서 이제 볶음밥,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이고요. 미고랭은 미는 국수, 고랭 역시 이제 볶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식 이제 볶음 국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도미의 미고랭 라면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라면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잘 몰라도 자바 커피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유럽에서는 커피 한 잔을 컵 오브 자바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알려진 것인데요. 자바는 인도네시아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가지고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의해서 이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가지고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어서 세계 또 4번째 네 번째로 큰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커피 뭐예요? 네, 루악 커피죠. 루악 커피가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커피입니다. 커피 열매를 먹은 사양 고양이는 커피콩 안쪽은 분해되지 않고 윗속의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풍미를 좀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급 커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인도네시아 가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고잭입니다. 이거 고잭이라는 것은 오토바이 중개 서비스이기는 한데 오토바이 기사도 연결해주고 택시도 있어요. 택시 기사도 연결해주고 택배 서비스도 있고 심부름 해주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장도 봐주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도네시아 가면 이거 어플만 딱 기억하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고잭 기억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나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인도네시아 이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의 김수윤입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에 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고기 찾지 마세요.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나 레스토랑을 가도 돼지고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천하장사, 맥스봉 이런 것도 이제 돼지고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사관 직원들이 이걸 좀 찾으셔가지고 출장 갈 때 사다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발리에서는 나 돼지고기 먹었는데? 뻥치지 마. 네, 발리는 예외적으로 이슬람교가 아니라 발리식으로 현지화된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서는 돼지고기 찾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왼손 사용하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왼손은 되게 불경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이럴 때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왼손을 써야 한다,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야 한다 이럴 때는 왼손으로 줘서 죄송합니다, 마프 땅한끼리 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인도네시아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발음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성이 없다고 놀라지 마세요. 성? 네, 그 성 아니고요. 이름의 성인데요. 인도네시아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은 성이 없어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길어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외교부 근무를 할 때 아세안 언론인들 초청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권을 보는데 이름이랑 성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 너 이렇게 이름이랑 성이 같아? 그랬더니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흔하대요. 즉 패밀리 네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처럼 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족이랑 달라. 아빠랑 엄마랑 성이 달라. 그리고 성을 봤는데 영어식이야. 윌리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부모님들이 영어식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성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없다, 부모님이랑 성이 다르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머리를 쓰다듬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가 영혼을 담은 신성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만지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아이 머리를 만지지 말라, 외국 가서 특히 조심해라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져가지고 조심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신성한 것을 이제 만지게 되는 거니까 더욱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여자들의 로망 뭡니까? 이 쓰담쓰담 아닙니까? 위로할게. 쓰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거 인도네시아 남자들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뽀뽀할 때 이렇게 머리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비쌀 때. 저 경험이 없어가지고. 5번째, 오른쪽 엄지를 기울이면서 방향을 가리키세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길 물어볼 때 어디 이렇게 가세요. 옆 테이블에 뭐가 맛있어 보인다. 저거 뭐예요? 이럴 때 무슨 손가락 사용하시나요? 네, 바로 집게손가락이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되게 무례한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잘 못 지킨 적이 좀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향을 가리킬 때는 이제 오른손 엄지로 해가지고 이제 가리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이 엄지손가락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면 주의해야 될 점 감 잡으셨나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예의 지킬 준비나 다 됐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